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3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교수형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 좀 제목이 살벌합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자유당 때 3.15 부정선거의 주범 최인규가 교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측은 교수형을 할 때 사용하는 밧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혜주 상임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상임위원 임기가 끝났는데 편법을 써서 비상임위원으로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붙어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오늘 사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오늘 정오에 올린 기사입니다. 단독 조혜주 선관위원 사직서 제출 편향성 시비 외면 못해 선관위 내부망에 사퇴의 변을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선관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 조 상임위원은 자신이 임기 꼼수 연장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정은 제가 3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천해온 최고의 가치이자 앞으로도 지켜야 할 유일한 동맹이라고 답하면서 선관위원직을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본지 취지를 종합하면 조혜주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 후배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오늘 저는 임명권자에게 다시 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것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 바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 상임위원은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이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면서 위원회의 미래는 후배님들에게 맡기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뭐 계속 붙어 있을 줄 알았더니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혜주 씨가 떠나가게 되는 아주 매우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2,600명 직원 전체가 다 연판장에 서면한 겁니다. 당신 나가라고. 중앙일보 단독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2,900명이네요) 중앙일보 강찬원 기자가 단독으로 썼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4분에 쓴 기사입니다. 선관위 2,900명입니다. 2,600명인 줄 알았더니 2,900명이네요. 선관위 2,900명이 전부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조혜주가 백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배경 기사를 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앞으로 3년간 더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됐던 조혜주 상임위원이 사흘 만인 21일 재차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고 선관위를 완벽히 떠나른다고 선언하는 것은 2,900여 선관위 직원들이 일치된 용퇴 요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19일 중앙일보 보도로 조 상임위원이 사표 반려 사실이 밝혀지자 중앙선관위 1급에서 9급 직원 전원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지도부는 20일 내부 회의를 통해 조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를 떠나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소식통들은 이날 고위 간부진인 실국장단과 중간 간부진인 과장단 및 사무관단이 각각 회의를 연 결과 선관위가 비상한 위기 상황을 맞을 만큼 조 상임위원이 사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전원이 조 상임위원이 사퇴 촉구에 찬성했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6급 이하 직원들의 조직 직장협의회인 행복일터 가꾸기 위원회도 동참의 뜻을 표명해 결국 중앙선관위 간부와 직원 전원입니다. 2,900명 전원이 조 의원이 사퇴 촉구에 한몸이 됐다. 이는 선관위 60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00명 직원이 모두 조회 좀 물러나라 이렇게 연방장을 돌렸으니까 매우 비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월 9일 날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명선거, 공정한 선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건 매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조혜주 선관위원회 사퇴는 사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춘희 투표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배춘희 투표지는 절대로 앱선 프린터에서 나올 수 없는 배춘입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이것이 4.15 지난 총선이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1타 3피 투표지, 옆구리 찢어진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야한 투표지, 이것들은 다 부정선거의 완벽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9일에 조혜주 씨를 물러나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900명이 모두 연판장에 사인을 했다라고 해서 내년 3월 9일에 대선에 부정선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3월 9일 날 또다시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유당 정부 시절 3.15 부정선거의 주범 최인규가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부정선거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5 부정선거는 단군 이래 최대의 절도사건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광범위하게 도둑질한 단군 이래 최대의 절도사건이다. 반드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주범을 잡아내서 교수형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수형을 집행해야 한다라는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4.15 총선은 단군 이래 최대의 절도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4.15 총선에 누가 부정선거 주범인지를 밝혀야 하고, 그리고 대법관 중에 대법관들이 왜 그렇게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단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선에 나온 지금 후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파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우파 후보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붙여야 한다. 그러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파가 1등, 윤석열이 2등, 안철수가 3등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후보들 중에, 여기 지금 이 후보들 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 후보들 중에 누가 4.15 총선에 대해서 4.15 총선이 부정이라고 누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윤석열은 4.15 총선이 부정이라고 말한 일 없습니다. 안철수 역시 4.15 총선이 부정이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팩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파 후보들 중에서 누가 부정선거를 4.15가 부정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재 후보가 가장 먼저 63대 36을 주장했고 4.15 총선은 부정이다라고 이분들 중에는 가장 먼저 주장을 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4.15 총선은 부정이다. 그리고 3월 9일 대선도 부정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경계하자라고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분이 김경재 후보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원진 후보는 그 국회의원 시절에는 부정선거에 우려가 있으니 뭐 수개표 법안 이런 것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4.15 총선이 부정인가에 대해서는 조원진 후보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조원진 후보가 지난달인가요? 아마 춘천인가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났죠. 그때 물어봤어요. 조원진 후보한테.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신의 견해는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부정선거 국회의원 할 때 수개표 법안을 제가 발의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춘천 시민이 그건 그때 이야기고 국회의원 할 때 이야기고 4.15 총선이 부정인가 아닌가 그것을 얘기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버무렸다는 겁니다. 저는 조원진 후보가 4.15 총선이 부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황장수 후보는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를 했죠.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크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 태도가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배추리 투표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이 글쎄 부정선거 연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잘 아시겠죠 라고 해서 넘어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블릿 PC였군요. 그건 태블릿 PC였고요. 태블릿 PC이고 이 부정선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4.15 총선이 부정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태블릿 PC는 뭐 태블릿 PC 연구하는 분들이 잘 아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넘어갔고 부정선거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대집 후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이 4명의 지금 우파 후보 중에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이분이다. 김경재 후보다.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흘 뒤인가요? 그 사흘 뒤에 60대 36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4.15 총선이 부정이다 라고 주장하신 분이 김경재 후보다. 조원진 후보는 국회의원 때는 부정선거에 우려가 있으니 수개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4.15 총선 부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황장수 후보는 아까 제가 실수했어요. 태블릿 PC 얘기가 아니고 태블릿 PC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그랬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그거 부정선거 때문에 국힘당이 패배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최대희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일이 말했다 안 했다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음번 정권에서는 4.15 총선의 부정을 누가 주도했는가를 반드시 밝혀서
주범을 반드시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자유당 시절 최인규 내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교수형을 당하는 사진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기사입니다. 어제 하오 교수형 집행 몸부림치는 가족. 아마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아마 오금이 저릴 겁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수형의 집행을 주장합니다. 내년 3월 9일에, 자꾸 내년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곧 있게 될 3월 9일 대선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4.15 총선에서 양산을 선거인 명부에서 나온 100세 이상 고령자 명단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123세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계실까요? 다? 저는 대부분 거짓이다. 돌아가신 분을 그대로 선거인 명부에 넣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부정선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100세만이 그렇죠. 90세, 80세, 70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부정한 뭐라 그럴까요?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그 부정선거에 사용될 수 있는 명단이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양산을에 해당되는 걸 겁니다. 전국에 선거 투표소가 많잖아요. 선거구가 많잖아요. 엄청난 숫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빨리 여러분 부모님, 작고하신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주셔라. 예전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놔셨거나 아니신 분은 가족관계 증명원을 떼어서 확인해 두시라. 그리고 3월 9일 대선 한 일주일 전에 선거의 명부를 확인하십시오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얼른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때 당시 사망하실 당시에 소재지 주민등록지 동까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때 확인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100% 부정선거라고 의심하면 됩니다. 즉각 그때는 즉각 두 사람을 고발해야 합니다. 해당 동사무소의 동장을 고발해야 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원장을 고발해야 합니다. 이것만 막아도 부정선거의 70%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종합합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이 그냥 비상임위원으로 계속 남아서 버틸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 2,900명 전원이 연판장을 돌리는 바람에 드디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월 9일 날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3월 9일 대선에서 역시 부정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것에 유의하여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은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두고 계셔라. 그래서 3월 9일 선거일 일주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십시오 라고 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 그때 돌아가신 분이 선거인 명부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100% 부정선거에 혐의가 있다. 따라서 즉시 선거를 하기 즉시 3월 9일 전에 해당 동사무소 동장과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둘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장해야 하는 건 뭐냐? 사형시켜라. 교수형은 반드시 집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이 말씀해 줘야 하는 겁니다. 교수형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 하는 것을
크게 큰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사전 선거하는 그 투표장 안에서 이거 외치면 안 되겠죠. 바깥에서도 외치고, 본투표하는 날도 바깥에서 외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외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교수형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 전공은 카메라 출동이고요. 제가 4.15 총선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4.15 총선이 부정으로 치러질 것 같다라고 하는 제보를 주셨습니다만, 제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지금 그것을 대단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창피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는 제가 직접 사전선거도 했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참관을 하면서 2건의 부정선거 사례를 잡아냈습니다. 제가 왜 사람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게 뭐라 그럴까 착오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니 왜 착오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카메라 출동 기자가 개표 참관하는 데서 착오를 하죠? 아마 제가 또 다른 데서 갔었으면 거기서 또 착오를 발견해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걸리면 안 돼. 모르지만 카메라 출동 기자한테 걸리고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영상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선거관리에 근무하시는 분, 선거관리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좀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반드시 교수용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영상을 그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금방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3월 9일 대선 때 이제 사전선거도 있을 거고 본투표도 있을 겁니다. 사전투표, 본투표 2개가 있겠죠. 아까 이 사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사진 있죠, 이거를 티셔츠로 만들어서 입고 가면 어떨까? 우리 유권자들이 모두 티셔츠에 이 사진을 앞에는 이거, 뒤에는 이거 해서 좀 섬뜩하긴 하지만 투표장에 사전 투표나 아니면 본 투표장에 이것을 티셔츠에 인쇄해서 입고 가면 어떨까? 글쎄, 제가 부정선거 감시하는 단체가 있죠. 국토본도 있고 클린선거 시민행동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이걸 티셔츠를 만들어서 돈 받고 파는 거죠. 만들어서 투표하는 날, 사전 투표하는 날, 그리고 본 투표하는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그 다음에 개표하는 날도 개표장에도 그 티셔츠를 입고 들어가는 방법은 어떨까?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티셔츠에 이거 인수해서 입고 가는데 그게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댓글 들어왔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제가 이 아이디어를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유승수 변호사 또 오건호 대표에게 이 아이디어를 좀 말해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국토본의 민경우 의원한테도 제가 한번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티셔츠 만들어서 투표 당일날 또 개표하는 날 입고 가면 어떠냐. 글쎄요. 여러분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게 법에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저는 3월 9일에 또 감시를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를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카메라 출동 기자한테 걸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카메라 출동 기자한테 걸려놓고는 그거 착오였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미리 경고합니다. 카메라 출동 기자에게 걸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방송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방송 내용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지금 침묵하면 영원히 패배자가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정당, 조원진의 우리공화당과 김경재의 신자유당 둘 중 하나를 택해서 후보를 내고 대통령 후보를 내고 본인은 대구 정도에 출마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